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하기 위해 간송미술관에 보호각 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신 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오류가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오류가 어떤 거죠? 그 지난 7월에 방송을 할 때인데요. 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네. 1940년 발견된 이른바 그 해례본 간성본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제70호 지금 보호각을 세우겠다는 그거 얘기죠. 네네. 그거와 비교하면 보존 상태가 좋고 16세기의 표제와 주석을 덧붙였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가 대단하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네, 상주본이잖아요. 이 간송본이라고 하는 거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네, 1940년에 이제 찾아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상주본이 오히려 더 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나다는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뭐 마치 상주본의 가치가 간송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라는 이제 오해를 그동안에 불러일으켰다라는 거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상주본의 가치가 간송본보다 높은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면서 줄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쓰면은 계속 이렇게 따라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송본은 이미 우리가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상주본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는요. 좀 빨리 좀 우리가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번에 이제 문화재청이 보호가 큰다 그래서 그럴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하고 연구 뭐 상주본 직접 봤던 연구자들 하고 이제 연구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한결같이 이규환 기자도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바로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해서 다시 다뤘던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뭐가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상주본 얘기할 때 그 상주본의 지금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이거 1조 원 안 주면 안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주본이 마치 1조 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소송이 이제 벌어져 갖고 소유권을 놓고 벌어졌을 때 그게 이제 2011년 검찰이 이 상주본의 감정 가액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재위원 등에서 서지학자 4명이 그 모여서 이제 상주본은 금전적 가격을 매길 수는 없는 일반 무가지본데 굳이 따지자 그러면 1조 원 이상이다라고 이제 감정을 했었거든요.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그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그 경제적 가치가 8천억 원 정도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뭐 그러면 뭐 1조 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1조 원 운운한 거는 사실 뭐 이게 금전적인 상징적인 금액이고 그보다는 무가지보라는 데 어떤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게 이제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지금 근데 상주본을 꽁꽁 숨겨놓은 배익기 씨가 거두절미하고 1조 원 외국만 고집을 해서 1조 원의 10%를 달라고 한 건데 실제로 2017년에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이제 배익기 씨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이 재산 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재산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1조 4,800만 원을 적어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좌절이 되는 그런 또 아주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찾아봤을 때 그때 공약으로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거 국가에 헌납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백기 씨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때 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헌납할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공약으로 안 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또. 경북적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상징적인 가치로서의 1조 원을 얘기한 것인데 배익기 씨 입장으로는 그 1조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차라리 그때 이거 100억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지금 10분의 1이면 10억 원이잖아요.
근데 그 액수를 말함으로써 훨씬 더 더징 환수하는 과정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도 싶어요.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입장에서도 사실 그 배익기 씨가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는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뭐 되게 1억 원 가지고 성에 안 차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을 돈으로 이제 환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부질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무가지보라는 게 사실은 무가라는 게 가격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을 우리가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가격으로 따진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금주의다. 뭐 그렇게 문화재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한 게 좀 잘못이었다.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앞서 또 전문가들이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상주본의 가치가 간성본보다 더 그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또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본의 가치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간성보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 문화재위원들이 1조 원 이상 운운했지만 실제로 상주본을 본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베이키 씨가 한 번 공개하고 숨겨놨기 때문에 네, 그때 맞아요. 본 분이 한 분 계신 게 뭐냐면 이제 2008년에 그 베이키 씨가 상주본 공개할 때 그 실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장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기사 쓰기 전에. 직접요? 네,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주본의 경우는 이 해례본이 총 66쪽이거든요. 네. 장수로 32장인데 네. 33장이죠. 근데 이 66쪽 가운데 18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절반이 없는 거잖아요. 절반은 아니고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되는 건데 그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 하면 뭐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세종이 직접 한글의 창제 이유와 용법을 간략하게 지은 서문과 예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편진 학사들이 창제 원리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모음 같은 거를 뭐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원리와 용법을 자세하게 풀어 쓴 해례 그걸 이제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해례 서문격인 정인지 서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주본의 경우는 세종이 직접 지은 서문을 포함한 예의 부분 8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지편진 학사들이 지은 해례 부분 8쪽 그리고 정인지 서문 2쪽 해서 모두 18쪽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66쪽 가운데 18쪽이 예,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다. 예. 그럼 뭐 얼추 계산해도 3분의 1 정도가 지금 뭐 많이 없죠. 손실이 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훈민정음 간성본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간성본에도 흠결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성본 같은 경우도 표지도 없고 그다음에 그 세종이 직접 지은 서문과 예의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그 2장 그러니까 4쪽이 없는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없는 부분은 1940년 당시에 간성본을 팔았던 이용준이라는 분이 세종실록 등에 나와 있는 어떤 예의 부분을 따와가지고 그다음에 네. 또 안평대군의 서체를 또 모방을 하면서 이른바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글학자인 외설 최연배 선생이 단박에 알아차렸죠. 네. 거기는 치명적인 오자도 발견이 됐습니다. 뭐 귀자를 어조사 의자로 이렇게 잘못 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간성본의 경우는 총 66쪽 가운데 단 4쪽만 없고 62쪽은 오롯이 남아있는 온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보존하고 있는 것만 봐도 예. 간성본이 훨씬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주본에는 간성본에 없는 가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상주본을 보면 예전에 원 소장자가 행간에 남긴 필사 묵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이 해례본의 제자해라 그러는데 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 이런 걸 이제 요약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견해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일종의 주석 같은 거죠.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어떤 책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이 특별히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끄적대고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 메모 같은 거 남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끄적댄 게 아니라 어떤 논문에 주석을 달 정도의 굉장히 그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주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주석은 어떻게 보면 성운학자로서 대단한 식견을 가진 이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원소장자가 어떤 가문의 학자인지 가늠할 수도 있고 당대의 그런 그 국어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소장자가 달아놓은 메모 주석 이런 것이 이제 상주본의 학술적 가치를 높인다는 거고 또 이제 상주본이 유일본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같은 상주본이 간성본이 유일본이었는데 예. 똑같은 상주본이 나타남으로 해서 두 해례본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마련됐다는 점 이런 것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습니다. 지점 중에 예, 하나군요. 그리고 그 메모가 세종임금이 남기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아니 있던데. 그거는 뭐 이 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사실이 뭐 아니에요. 괜히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간송본하고 상주본은 원래 한 곳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만든 겁니까? 그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목판에서 제출한 그런 동일한 원본이라는 거죠. 같은 데서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목판에서 찍은 똑같은 예, 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이 상주본의 가치가 좀 더 높은 이유는 뭐냐면 또 나름대로는 간송본은 책을 다시 꾸밀 때 원본의 위아래 부분을 일부 잘라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주본은 위아래가 잘리지 않는 원래 판본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제 오류다 예. 상주본이 가치가 굉장히 큰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런 네. 얘기는 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도 상주본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상주본의 경우는 학술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네. 되게 높은 건데 우리가 이제 유물로서의 가치를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이 간송본과는 비교할 깜냥은 안 된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거를 본 사람들은. 학술적인 가치하고 유물로서의 가치는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그거죠. 뭐 66쪽 가운데 몇 쪽이 없니? 그건 굉장히 불완전한 진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네, 그렇죠. 유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주석이 뭐 이런 거는 어떤 학술적인 가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데 공개 당시에 국립국어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하루 늦게 안동에 달려가서 원본이나 이런 걸 일부를 보고 그다음에 안동 MBC 촬영본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66쪽 가운데 3분의 1만 보이는 데다가 뭔가 공개 자료 중에서도 앞면 이상은 뭐 이렇게 보면 3분의 1이 부식됐더라. 뭐 이런 거여서 상주본의 보존 상태가 간송본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완전한 진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특히 간송본의 경우는 아까 그 간송본이 세종이 직접 지은 그 그러니까 예의, 서문을 포함한 예의가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상주본은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세종이 직접 지은 서문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건 상주본의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주본을 베이키 씨, 소장자 베이키 씨가 네. 갖고 있다가 집에 불이 나면서 일부 불에 그을리거나 탔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히 소실된 네. 거 아니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사진을 공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뭐 이게 상주본 처음에 발견됐을 때부터 낙장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불에 그을린 흔적을 공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불에 탄 흔적으로 봐서 이게 좀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에 탄 그 흔적을 보면 고의적인 예, 이게 훼손이요? 불에 이렇게 그 유실이나 소실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방어한 흔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 좀 뭐랄까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면 상주본의 가치는 간송본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 어림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한번 그 이규환 기자께서 바라볼 때 예. 가치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저는요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뭐 구별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 말고는 그 또 다른 의미에서 간송본하고 상주본의 가치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사실 그 문화유산이라는 게 유물의 그 자체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그 문화유산을 찾아내고 또 보존하고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정신, 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상주본은 간송본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 판단이 드는 거죠. 아마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간송 전영필 선생이 예. 그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시절에 네. 기와집 10채 값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주고 그 구하신 다음에 6.25 한국전쟁 시기에 가슴에 유일하게 품고 있었다고 뭐 그랬던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940년 당시에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으니까 그 또 이 더해서 중개인한테 수고비로 1,000원을 더 얹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00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기와집 11채 값인데 11채 값이다. 왜 그렇게 줬냐 했더니 귀한 유물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영필 선생만 알고 있지만 네. 그에 앞서서 이 해례본의 가치를 알아본 분 이런 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 간송본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훈민정 간성본조차도 지금 원소장처를 두고서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에는 이 간성본이 안동의 진성 이씨 가문 인물인 이한걸이라는 분의 집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성 이씨의 선조가 여진정벌에 공이 있어서 세종대왕으로부터 해례본을 상으로 받았고 늘 상자 속에 감춰 있다가 연산군이 이제 한글 탄압을 할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첫머리 그 네 쪽, 그러니까 두 장을 뜯어버리고 두들 말아서 보관했다라는 거고, 그 이한걸이라는 인물의 셋째 아들인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스승인 국어학자 김태준하고 이제 뭐 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간송 전영필 선생한테 팔았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예. 그럼 지금 김용준과 김태준 두 분이 지금 언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네. 그 이용준이라는 분이 자기 집인 진성이 씨 가문에 있는 훈민정음을 판 것이 아니라 처가, 그러니까 광산이 김씨 그 가문이 있거든요. 네. 그 장인 집에서 훈민정음을 유출해서 팔았다는 주장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근거를 대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준이 그 장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가에서 매월당 집을 빼냈는데 정말 죄스럽다, 용서해달라는 그런 편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무렵 매월당 집과 함께 이 이용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네. 그 훗날에 그 이용준이 장인으로부터 이놈 공부한 선비가 남몰래 책을 훔치다니 다시는 내 집에 발걸음하지 마라고 꾸지람했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연산군의 한글 탄압 때 앞 두 장을 뜯어냈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종 임금이 하사한 책을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뜯어내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자들이 좀 연구를 그 원서 그렇죠. 초장자가 예, 누군지는 좀 연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잘 보존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소장치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이용준의 처조카 그 광산 김씨죠. 그분이 예. 말한 걸 보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는데요. 어떤 이들은 고모부, 그러니까 이용준을 도둑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훈민정음 보존에 공을 세운 셈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러고, 네. 고모부가 똑똑해서 훈민정음을 알아보고 훔쳐간 것은 잘못이지만 고모부가 아니었으면 벽지로 쓰였을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너무 고모부를 도둑으로 몰지 마라. 그냥 우리는 광산 김씨는 그냥 진실만 가릴 뿐이다라고 또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개가 저리로 숙여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역사적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네. 그러면은 뭐 옛날 서지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다른데 벽지죠, 뭐 벽이 뭐 어떻게 벽지도 되는 거죠? 쓰고 뭐 어디 다른 데도 썼을 텐데 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 또 한 분이 있어요. 김태준이라는 분인데 국어학자인데 이분이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그 이용준의 서울 경학원, 그러니까 성균관대 전신 재학 시절의 스승인데 이 훈민정음 매매에 관여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뭐 사실은 경성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는데 만약 이때 훈민정음을 일본 학자한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라는 또 가슴을 또 쓸어내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학자 혹시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지에 대해서 이 우리말 글을 연구한 고노 로꼬로라는 일본인인데 네. 나중에 이런 회고를 해요. 경성에 있을 때 훈민정음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김태준이라는 분이 이 같은 강단에 섰던 고노라는 사람한테 순수 학자 입장에서 훈민정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랬다 그러면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은 일본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거 모골이 송연한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하간에 이용준이 없었다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벽지로 이렇게 발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네. 그다음에 김태준이라는 분이 없으면 또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간송 전영필 선생의 공이 정말 크구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전영필 선생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영인본을 냈거든요, 이분이. 그 영인본을 냈다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그 유물이라는 건 자기만 보고 싶어가 큰 돈 주고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공개를 해갖고 그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한 것, 그건 정말 대단한 가치라고 보고, 그래서 나중에 최은배 선생도 이런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이렇게 네.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거는 그거야말로 되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한 거고,
간송 전영필 선생도 마음은 홀가분하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간송 전영필 선생은 뭐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화재를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주시고 또 후손한테 지금 남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시간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익기 씨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주본과 차이가 난다는 건데 사실 상주본을 공개한 배익기 씨도 나름 공적은 있죠. 상주본의 가치를 알아보고 공개를 했다는 공적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배익기 씨 입장을 보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유산을 인질로 삼아가고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그래서 배익기 씨가 뒤늦게나마 이용준이나 김태준 같은 분의 뒤를 따르는 인물로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려서 최소한도로 상주본을 공개를 하고 뭔가 이게 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키 씨도 뭔가 좀 이런 역사적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언젠간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되죠. 네.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